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또 아침이 우리가 이 기운찬 이 기운을 맡고 있는 마스터 프로핏 천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반갑긴 한데 증시의 움직임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제가 뭐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번 주는 뭐 필연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금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자면은 결론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10월이 다 돼가죠. 10월 달까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움직임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3200포인트 윗단을 저항선으로 잡고 3200포인트 윗단을 저항선으로 잡고 그리고 이 2900포인트 이하단을 지지선으로 잡고 좀 움직이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략 설정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 우리가 흔히 하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 3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이 3000포인트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던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좀 색깔을 바꿔서 자, 이 3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수익 중인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는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공식처럼 지금은 좀 외우세요. 공식처럼 외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하단 돌파, 3000포인트를 하단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 개별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나와주는 거고, 그와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이 3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수익 중인 종목들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 이 박스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증시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자체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너무 신경 쓰면서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뭐 좋은 종목 사놓으셨다면은 그리고 뭐 내 종목이 크게 또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또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포함해서 어쨌든 이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하는 뭐 항상 똑같은 말이 있죠. 약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다 이 말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 증시라는 게 뭐 우리 욕심대로 이렇게 쭉 계속 한 방향으로 크게 계속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죠. 항상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매수 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좀 매도 타점을 잡아볼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지금은 좋은 기준선이 있다. 코스피 지수를 확인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200포인트는 매도 타점, 개별 종목의 매도 타점, 그리고 이 3000포인트 하단은 개별 종목의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지지선, 저항선
이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제 추세선까지 이 세 가지 선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가 좋다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고 또 해주셨는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우측 하단에 있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는 법 확인하시고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면은 지난주 강의 영상도 제가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강의 주제는요. 매매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주체, 예, 수급입니다. 수급 활용해서 이 실전에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거래 주체 활용 실전 기법이란 제가 또 오늘 강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집중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방송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 1월 이후에 박스권이라고 했죠. 국내 증시가 1월 이후에 박스권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조금 힘드신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작년 8월, 9월, 10월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만 하면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만 하면 올라갔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이 박스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점은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올 1월 이후에는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작년 가을 겨울처럼 어떤 종목이든지 사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갈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강한 상승을 일으킬 만한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아니면 해당 종목의 향후 뭐 든든한 재료 그리고 중요한 또 수급, 또 해당 종목의 뭐 펀더멘탈, 어쨌든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장세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리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왜 내 종목만 못 올라가고 있냐? 왜 내 종목만? 매일매일 상한가 하는 종목이 있는데, 왜 내 종목은 항상 마이너스냐? 이 이유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신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 궁금증이, 그리고 항상 그 답답했던 부분이 좀 해결되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내 증시는 현재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박스권 상황이라고 했었죠. 박스권 상황. 국내 증시는 박스권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국내 모든 증권사 HTS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었어요. 정말 일부 고급차에만 있었지 대부분이 지도를 보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아주 손쉽게 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만 활용하게 되면은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 자, 우측 그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이나 산 종목이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산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급 내비게이션입니다. 수급 내비게이션.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이나 산 종목이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큰 상승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간.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종목 매수하고 싶으시잖아. 왜 이런 종목 매수를 못해요? 왜 이런 종목 매수를 못해?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아직도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수급 내비게이션만 활용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50%, 60%, 100% 수익률 한 번씩은 다 주식 매매하시면서 충분히 내볼 수 있습니다. 내볼 수 있으셔요. 자, 뒤에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현재 박스권 상황인데, 자, 이 종목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120%가 상승을 했어요. 120%의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 수급 내비게이션만 활용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매수하고, 그리고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홀딩할 수 있었단 말이야. 왜? 주가가 상승 중에 조금 눌림목, 하방 조정을 받는 조금 눌림목 구간이 오더라도 이 수급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으면, 아, 수급 여태까지 여지껏 이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거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은 조정이구나, 아직 상승의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수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홀로서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홀로서기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수급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패턴이, 이곳 가서 종목 좀 주세요, 저곳 가서 종목 좀 주세요. 그렇게 종목 쉽게 또는 어렵게 받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올라가는 종목 5% 먹고 나와버리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샀더니 빠져버리고, 왜 샀는지 이유조차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남이 종목을 주더라도 이 수급 내비게이션은 한 번 정도는 항상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에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꼭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매매를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막연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자, 우리가 이 대표적인 거래 주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 주체가 있어요. 국내 증시에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 주체는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이 100억 매집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100억 매집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한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확장성이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개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같은 아주 작은 개미부터 흔히 말하는 큰손 개미까지 다양한 개미들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들어온 이 개인이 작은 개인의 합이라면은 이 종목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큰손 개미가 들어와야지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좀 강하게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급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합을 말해주는 거지, 현재 들어와 있는 개인이 작은 개미인지 아니면 아주 큰 개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30%, 50%, 100%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거죠.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막연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업종별 그리고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별 항상 이 수급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 분석.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어떤 주체가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A라는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A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을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자, 이런 종목은 조금 매수를 보류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B라는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의 수급을 봤더니 개인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빨아당기면서 다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눌림목 구간에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5%, 3%, 5%, 7% 수익이 아니고 20%, 30%, 40% 갈 수 있는 유망주다 이거죠. 유망주. 여지껏 매매를 하시면서 이 개념을 모르시고 막연하게 최소한의 이 수급 내비게이션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대다수일 겁니다.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밑에 써왔어요.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수급 분석이 가장 정확한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이다.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자,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수급 분석이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중에서 수급 분석이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여기서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청개구리처럼 매수를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매수를 해요. 청개구리처럼 매수를 해서 손실 보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은 제가 보통 이런 자리에서 자,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매수하십시오.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매수하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했을 때 매수하라고 해도 안 사. 매수를 안 하셔. 자, 그리고 언제 매수하느냐? 종목이 이만큼이나 상승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하면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떻게 돼요? 빠지면 손절. 이 패턴이 반복이라고요.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해도 하지 못했을까? 매수하라고 해도 왜 하지 않았을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근거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모든 교육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은 매수하라고 많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거래량이 동반되며 장대 양봉 출현하면 매수하라고 만들 시켜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는 건 이미 이 직전에 매집했던 세력들은 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이 구간에서는 가더라도 확장성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확장성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뭐 5% 10% 먹고 끝나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은 고점에서, 흔히 말하는 고점에서 무덤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급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은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 사인이 나왔을 때, 자, 지금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료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수급 내비게이션의 개념을 아신다면은 자신감 있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일정 구간, 일정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안 사고 잘못된 교육으로 이런 장대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후에 운이 좋으면 5% 정도 먹고 좋다고 하고 있고, 운이 안 좋으면은 고점에서 무덤을 형성하는 거죠. 고점에서 무덤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아, 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왜 이 잘 가던 종목이 내가 사면은 무조건 빠지던데 그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 수급 내비게이션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5%, 7%, 10%가 아닌 30%, 50%, 60% 선침해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살 때 같이 매집을 해놓고 선침해해서 50%, 60%, 70%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를 하라고 해도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이 제가 써온 1번, 2번, 3번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변명이. 왜 그때 매수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변명이. 아, 주가가 횡보해서 못 샀어요. 장대 양봉이 안 나와서 못 샀어요.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주가가 횡보 중이니까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수급 내비게이션만 활용할 줄 아시면은, 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되겠구나.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아, 주가가 횡보 중이니까 못 샀어요. 주가가 횡보 중에서 안 샀어요. 장대 양봉이 안 나오니까 안 샀어요. 이렇게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장대 양봉이 안 떴잖아요. 장대 양봉이 떠야지 매수를 하라고 하던데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된 교육이다 이거죠. 장대 양봉 미출현으로 못 샀어요. 양봉이 안 떠서 못 샀어요.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어떻게 매수를 해요? 아, 못 사서 아쉬워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매수를 하는 시점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라는 시점에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급 내비게이션만 이용을 한다면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이 그거예요. 수급 분석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수하라고 해도. 수급 분석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매수하라고 해도 사지를 않는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교육이 내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창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안내되고 있습니다. 방송창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자, 빨리 입장하십시오. 빨리 입장하시면은 양질의 교육 컨텐츠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수급 분석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빨간색으로 무조건 해야 됨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든 모든 HTS나 MT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종목에 현재 개인, 외국인, 기관 누가 사주고 있는지, 어떤 주체가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은 모든 우리가 이용하는 HTS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면은 각 수급 주체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각 수급 주체의 특징. 자, 개인이라는 건 지금 우리 거의 4천만 개미 다 돼가죠. 요즘 고등학생도 주식 매매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4천만 개미의 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이 개미가 큰 손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막손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지금 큰손 개미가 들어와 있다면은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은 오히려 커지겠지만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뭐랄까요, 사이즈가 작은 조막손 개미들만 우글우글하다면 이 종목은 많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이라는 거는 이게 큰 손인지 조막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은 약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량 매집의 주체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 매집의 주체입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자,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잘 나와주면은 50%, 100%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까만 머리 외국인이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 계정을 쓰는 거죠. 이 까만 머리 외국인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까만 머리 외국인들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냐?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의미에서 작전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까만 머리 외국인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외국인 계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계정은. 자, 그리고 기관이란 또 기관이 있죠. 기관 역시도 대량 매집의 주체죠. 기관 역시도 대량 매집의 주체입니다. 기관은 여러 종류가 있죠.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투신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기금이 있고,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그렇죠. 많이 있어요. 금융투자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관이 대량 매집을 해준다면은 이 해당 종목도 충분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금투사
금융투자 계정으로 잡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로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전이 빠릅니다. 거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스윙 투자, 뭐 3일에서 일주일 내외 승부를 보는 그런 또 전략을 가지고 하시면은 뭐 우리가 그 매매하심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성공 투자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기관 역시도 조심해야 될 거는 얍삽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얍삽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 한 번, 두 번 제가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얍삽한 기관이든 아니면은 외국인 중에 이 까만머리 외국인이든 거의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수급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좀 습관을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좀 피하시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일정 부분 올라와 주는 중형주 이상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형주 이상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조금 이 수급 분석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수급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생기냐? 종목 이슈 발생 전에 보통 수급은 선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수급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해당 종목을 이 구간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매집이 시작되죠. 빠지고 있을 때 매집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빠지는 구간에서 자, 이 종목 매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매수를 안 한다 이거죠. 왜? 수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는 구간에서 자, 이 종목 지금 매집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매집해야 됩니다.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구간 수급 내비게이션 믿고 자신감 있게 매수하면은 자, 40% 이상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 분석이 장점이 무엇이냐? 종목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거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일단 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본 이 수급 분석을 가지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좀 뜨거울 만한 테마 섹터 종목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강의가 상당히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혼자서 발굴해낼 수 있는 발굴 방법까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혼자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다 교육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아래쪽 하단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확인하시고 빨리 입장을 하셔서 교육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어떤 종목군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에너지죠. 에너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유럽발 이슈죠. 유럽발 이슈. 천연가스, 재고, 최저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줄 서가지고 사고 있어요. 영국은.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당. 문제입니다. 이 유럽발 이슈, 이 에너지 관련된 이슈,
특히나 또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난리죠. 중국 같은 경우 난리기 때문에 뭐 원자력 대체 에너지인 대체 에너지 뭐 원자력, 풍력, 태양광 상당히 조금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할 종목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예상되는 게 어떤 거예요? 유가 상승 100달러.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유가가 현재 75불 정도 있습니다. 유가가 현재 유가는 75불이에요. 유가가 현재 75불인데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현재 유가는 75불인데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자, 이런 지금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매일 어디 뭐 급등주 없나? 오늘 어디가 상한 것 같지? 이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업종, 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고 그쪽 방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류 도소매 쪽입니다. 유류 도소매 쪽. 유류 도소매 쪽인데 유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 조금 시세가 좋은 뭐 SH 에너지 화학 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하십시오. 뭐 대성산업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대성산업이 있고요. 흥구석유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흥구석유.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 종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종목이 현재는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4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남해화학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남해화학에 중앙에너비스까지 이 5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유럽발 이슈, 천연가스 재고치가 지금 최저치고 영국은 기름을 줄 서서 사고 있고 중국도 지금 난리고 대체 에너지가 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가가 현재는 75불인데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스웨덴은 가장 지금 측근 업종은 유류 도소매인데 유류 도소매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이 SH 에너지화학, 대성산업, 흥구석유, 남해화학,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조금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종목씩 오늘 배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일단 SH 에너지화학부터 볼까요? SH 에너지화학부터. SH 에너지화학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개인들만 득실득실하다 이거죠. 종목에 개인들만 득실득실하게 모여있다 이거죠.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개인들이 득실득실한 종목은 가더라도 많이 못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SH 화학 같은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수급 내비게이션 개념을 아셨잖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뒤로 밀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SH 화학은 자, 보류, 수급적 탈락. 자, 오늘 정말 쉽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성산업을 한번 봐볼게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SH 화학처럼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윗꼬리 속에서도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조금 매수 흔적은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전에 봤던 SH 화학보다는 그나마 대성산업은 아직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성산업도 일단은 보류지만 SH 에너지 화학보다는 괜찮음. 이렇게. 자, 흥구석유를 한번 가볼게요.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흥구석유라는 종목 역시도 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요. 흥구석유도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외인이나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흥구석유를 보게 되면은 이 외국인의 이 외국인의 순매수량이 자, 그리고 이 개인의 현재 수급 현황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좋은 매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봤었던 두 종목보다는 어쨌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윗꼬리가 조금 출현하면서 현재 이런 종목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전 두 종목보다 수급 현황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두 종목보다 수급 현황 좋음.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또 남해화학도 한번 같이 봐보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은 앞전 우리가 네 종목에 비해서 어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센 그 눈썰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 앞전 종목보다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남해화학은 앞의 종목들보다 좀 다른 점이 존재해요. 어떤 점이 존재할까요? 한번 차트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남해화학은 앞의 종목들보다 좀 다른 점이 존재해요. 어떤 게 존재하죠? 자, 보시면은 윗꼬리가 크게 출현하지 아직 않았어요. 윗꼬리가. 그렇죠? 윗꼬리가 아직 크게 출현하지 않았다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윗꼬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 단기적인 세력 이탈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세력 이탈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7월 29일. 이 7월 7월 말부터 여기 자, 이 구간, 이 8월 달에 들어왔던 이 기관의 대량 매집이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로 출현된 건 아니다 이거죠. 차익 실현 매물로 출현된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29일, 그 8월 초에 들어왔던 이 해당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상승 여력이 앞에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지금 기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남해화학은 기관 매집주다. 기관 매집주의다. 자, 기관이 상당히 크게 36만 주 정도를 7월 29일 날 36만 주 정도를 매집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7월 29일 날 투신사와 7월 29일 투신 플러스 연기금이 대량 매집을 한 이 물량이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아주 정말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도 윗꼬리가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 1차 상승 이후에 현재 이 눌림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써놓는 거예요. 이제 남해화학 자 7월 29일 투신 플러스 연기금 집중 매집 물량 차익 실현 흔적 없음. 관심도 업. 자, 남해화학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쉽죠. 자, 중앙에너비스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남해화학과 다르게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윗꼬리가 조금 나와주고 있죠. 그죠? 윗꼬리가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종목은 개인만 득실득실해. 개인만 득실득실합니다. 개인만 득실득실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계정이 매수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유가 상승 수혜에 따른 이 유류 도소매업이 이 섹터 자체가 상승 테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한 거지 향후에 강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제가 검은머리라고 보느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짜리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1200억짜리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면은 메이저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저 외국인 중에서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겠죠. 외국인 중에서도 큰 선이 있고 조막선이 있겠죠. 시가총액 1200억짜리에 들어오는 외인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JP 모간, 메릴린치 이런 메이저보다는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또 메모를 하는 거죠. 자, 중앙에너비스 오늘 봤던 종목 중에서 가장 별로인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개인만 득실득실. 외국인 역시 자, 외국인 역시 검은머리 외인 가능성 큼. 자, 남해화학 볼게요. 우리가 이 직전에 봤던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600억짜리 종목이에요. 시총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연기금과 투신이 집중 매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유류 도소매업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5종목을 봤는데 가장 우리가 집중 있게 보고 매수 타임을 노려봐야 할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오늘 이 교육과 종목 이 발굴법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우측 하단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꼭 입장하시고 저와 함께 남해화학을 한번 공략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